안녕하세요. 써니케이 핸드메이드 클래스의 써니케이입니다. 오늘은 강의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일본에 있는 히코미즈노 주얼리 대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얼리를 전공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마 익숙한 대학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일본에 주얼리 유학을 떠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졸업자인 제가 간단하게 학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본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학비는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유학 생활이라는 영상에서 다시 다뤄볼 거고요. 오늘은 그냥 학교 소개와 수업 내용 등의 간단한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저희 학교는요, 동경과 오사카 두 군데에 있는데 저는 동경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동경에 있는 학교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면 지금 보이는 게 JR 일본 전철이고요. 이쪽에 가운데 이 초록색 부분이 야마노테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 2호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노란색의 가운데 이 선은 소부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1호선 같은 거죠. 지금 여기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신주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신주쿠 있죠? 이 신주쿠가 이 야마노테선 소부선 지나가는 이 중심에 있고요. 그 밑에 하라주쿠하고 시부야가 보이실 거예요. 이 하라주쿠하고 이 시부야, 이 사이에 학교가 있어요. 지금 하라주쿠에서 내려서 걸어가도 시부야에서 걸어가도 약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 곳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근처에는 여러 개의 건물이 있지만 크게 두 개의 건물에서 수업을 받아요. 제가 졸업한 지 꽤 돼서 사진첩을 열어보니까 찍어놓은 사진이 별로 없어서 일본 야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일본 야후에 들어왔고요. 여기에 학교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1어로 치는 게 좀 더 편하니까 일본어 타자로 히코미즈노 나왔네요. 여기서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사이트 말고 지금 영상,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는 곳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학교가 제가 여기 있네요. 이쪽에 있는 게 오사카에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오사카라고 적혀 있네요. 이렇게 생긴 학교예요. 여기에 1층에 전시회관이 있고요. 2층, 3층 쭉 올라가면은 이제 수업하는 곳이 있어요. 이쪽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올라가서 하늘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참 멋있어요. 여기가 1학년 때 수업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잘 안 나오네요. 지금 여기가 더 잘 나오네요. 이게 지금 2학년부터 수업을 하는 곳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여기가 2학년. 2학년부터 수업을 하는 곳이었죠. 지금 보이는 이쪽이 전부 다 이제 수업을 하는 곳이고, 가운데에는 좀 공터처럼 좀 넓은 곳이 있어서 수업도 하고, 그리고 강연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런 장소로 쓰였던 곳입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학과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야후 재팬에 들어왔고요. 여기서도 히코미즈노라고만 쳐도 이렇게 학교 이름이 나와요. 아실 수도 있지만 히코미즈노라고 하는 거는 이 창립하신 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내려가면 hikohiko.jp라고 사이트가 있으니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서 번역으로 진행해 볼게요. 근데 번역을 돌리니까 약간 오류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보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혹시 이상하게 번역이 된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코스에 들어가면 주얼리 코스가 있어요. 학교는 전체적으로 주얼리, 신발, 가방 이렇게 3개의
시계도 있는데, 시계도 있어요. 네, 주얼리 코스, 신발, 가방, 그리고 시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2년, 3년, 4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 때는, 어, JC 코스, 하이주얼리 코스, 실버 코스 이렇게 세 개였는데, 이렇게 지금 2년, 3년, 4년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한번 쭉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디자인 공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학교 특징이 디자인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학생도 디자인 처음부터 공부를 하니까 따라오기가 쉽게 되어 있거든요. 이 디자인 보면은 이렇게 러프하게 우선은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평반지 같은 그림도 그리고 아이디어 스케치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석 그림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들 주얼리에 대해서 디자인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뿐만 아니고 메이킹이라고 만들기도 같이 하는데요. 처음에 체험 입학했을 때 이런 것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초로 해서 왁스를 깎아서 만드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펜던트도 만들고 이렇게 보석을 박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석을 세공할 수 있는 기술도 잠깐 배우고요. 보석 연마하는 것도 배워요. 이게 1학년 때 지금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맞고요. 그럼 코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년제, 3년제, 4년제 이렇게 있는데요. 2년제 이름은 여기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됐는데 이름은 프로덕트 코스라고 해요. 이거는 디자이너로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얼리에 관한 지식을 쌓고 비즈니스로 접목하는 정도의 수업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때 JC 코스라고 해서 한국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JC 코스를 많이 선택하셨어요. 한국에서 주얼리 일을 하다가 경험이나 아니면 약간 학위를 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이 코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년제 코스로 내려가면은 3년제 코스는 주얼리 크리에이터 코스라고 해서 고급 보석 기술로 추가된 세공 부분까지 함께 배워요. 세공을 하려면 보석학도 같이 해야 어떤 보석을 마무리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주얼리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년제 코스로 가면요. 또 이상하게 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주얼리 크리에이터 코스가 3년제고 4년제는 어드밴스 주얼리 코스라고 해서 주얼리 작가 및 프리랜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공부까지 함께 배워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뿐만 아니라 작가로서 배워야 할 다양한 공부까지 하는 것 같아요. 원하는 코스대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히코미즈노 대학은요. 학교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학위가 주어지지 않는 타 학교와는 다르게 4년제 코스를 졸업하면 고도 전문사라고 해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4년제 대학 나온 것과 동일하죠. 그리고 2년제하고 3년제 코스를 졸업을 하면 전문사라고 하는 준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 무조건 학위를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많으니까 가고 싶은 학교가 있으시면 학위를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는 게 좋거든요. 저희 학교는 문부과학 대신으로부터 인가받은 학교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입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시점이 202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내년에 입학이 어떻게 되는지 그 지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코스마다 입학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지금 아까 2년제, 3년제, 4년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30명, 48명, 24명 이렇게 뽑네요. 그러니까 3년제를 가장 많이 뽑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유학생을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냥 일본인들은 그냥 입학을 하면 되는데 유학생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금 여기 1번부터 3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JLPT 2 이상을 통과를 하니까 자격증이 갖고 있으면 필기시험 면제가 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EJU, 그러니까 일본어 대학 입학시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일본어 과목에서 200점 이상 취득을 했거나, 아니면 일본어 능력,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 BJT라고 있는데 여기서 400점 이상 취득.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취득을 했을 때에는 필기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일본어 교육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일본어 교육을 받은 경우나, 아니면 일본에서 초중고에서 대학 등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도 지원 작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영주권이나 일본인 배우자, 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을 때는 가족하고 배우자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도 지원자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일본어가 역시 돼야 돼요. 그래야지 수업도 따라가고 일본인 친구들도 사귈 수 있으니까 일어 공부 열심히 하셔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신청하는 방법은 일본어 학교를 다녔을 때에는 교사의 추천이 있어야 되고요. 일본어 학교를 다니지 않았을 때에는 스스로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참고로 1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일본에 갔었고, 일본 학교를 1년 다닌 후에 이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도 일본 학교 교사 추천은 없었고, 스스로 자기가 어필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입학을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때 면접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면접을 볼 때 제가 면접관의 면접 질문이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이 학교에 왜 왔는가? 그리고 이 학교에 와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이 세 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졸업한 지 꽤 돼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때는 그런 질문을 해서 저는 대답을 얼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학을 원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학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학비는 주얼리 쪽만 설명을 드릴게요. 금액이 꽤 크다 보니까 연납부하고 분할 납부가 돼요. 저 때랑은 금액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역시 일본은 안정된 물가로 상승률이 적어서 그런가 봐요. 우선 나와 있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주얼리 코스랑 슈즈랑 백이랑 전부 다 같은 수업료로 나와 있네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3월에 첫 학기가 시작되지만 일본은 4월에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4월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4월부터 9월까지 1학기가 지금 89만 9,400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대1로 생각했을 때, 다시 말해서 일본이 100엔일 때 우리나라가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약 1학기에 9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기가 2학기는 10월에 시작하는데요. 이때도 49만 9,400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학기, 그러니까 1학년 때 내야 되는 학비만 약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공구, 재료비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첫 학기에는 30만 엔 좀 넘고 2학기 때는 6만 엔, 그러니까 총 36만 엔 정도 나오는데 약 37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학비와 교재 교구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1,770만 원, 약 1,8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게 끝일까요? 나와 있는 금액은 이게 다지만 처음 나눠주는 도구와 재료 이외에 개인적으로 구매해야 할 게 상당량이 있어요. 나눠주는 도구들은 그냥 기본일 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구들이 아주 많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재료는 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한 번 정도의 재료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혹시 실패하거나 연습을 더 하고 싶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학교 내에 매점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구매도 해도 되는데 그 매점에 대해서 여기 학교 건물 시설을 잠깐 볼게요.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통 장비 부분에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 학교 매점 좋아졌네요. 저 다닐 때보다 좋아졌어요. 네, 이렇게 지금 공구들이 나와 있고요. 혹시 이제 이쪽은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일본 전철을 다시 한번 가보면 여기 지금 아케하바라 많이 들어보셨죠? 덕후들의 성지 아케하바라. 그리고 여기 도쿄 보이시죠? 이 도쿄 위에 아케하바라, 우에노도 많이 들어보셨죠? 요 사이 이 오카치마치. 이 오카치마치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의 종로 3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주얼리 마켓이라고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가면 싸게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아주 싼 금액은 아니니까요. 그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시회 같은 거 할 때 전시회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 전부 다 자기가 내야 돼요. 안타깝지만 공개되어 있는 학비 이외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제 기억에 분할로 학비를 냈거든요. 3학년 때 기억을 해보면 한 달에 26만 원씩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0만 원 냈죠. 그러니까 6개월을 했을 때는 156만 원. 그러니까 1600만 원을 냈네요. 저 때는 반 학기씩 학비를 못 내는 사람에게 매달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전 진짜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매달 학비를 냈어요. 근데 지금도 이 시스템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저희 학교가 좋았던 점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런 수업보다는 실습 수업이 많았어요. 그리고 디자인의 D자도 모르는 사람도 입학하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학년 때에는 메이킹과 디자인 두 개 다 완전 초급부터 가르쳐줘요. 색감, 구도, 스케치 등 기본적인 이론 수업과 디자인 수업이 주였던 것 같아요. 학년을 올라가면서 주얼리에 대한 디테일 수업이 들어가고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다 제작을 해요. 그리고 아티스트로서 커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아요. 또한 조별 수업보다는 개별 수업이 많고요. 아무래도 집에서 할 수 없는 수업이 많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저 때는 재미라고 하는 특별 수업들이 많아서 주얼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예를 배울 수 있었고, 특히나 연구원 생활했을 때는 조교를 반드시 해야 했는데 그때 아이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알고 있는 거를 공유하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또 학교 뒤편에 UN 본부가 있었는데요. 그곳과 연계해서 전시회도 연 것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 중 하나였답니다. 단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다가 유학을 간 케이스라 일본 대학 다니면서 이게 대학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이고 정이 없게 느껴졌는데요.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 그런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서가 그렇더라고요. 혹시 외로움을 많이 타거나 한국 대학 이미지를 생각하고 오면 실망하니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오세요. 결론적으로 학교의 커리큘럼을 추천한다, 안 한다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100% 추천한다예요. 금속공예를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저희 학교에서 1년만 공부해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각, 결석 없이 100% 출석률로 졸업하게 되면 생각보다 큰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주거든요. 참고로 저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습니다. 제 손으로 벌어서 제 손으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낙오 없이 잘 졸업을 했나 봅니다. 지금도 이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어지지 않았길 바라볼게요. 입학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검색만 하셔도 입학을 도와주는 곳들이 많으니까요. 그쪽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빠를 거예요. 저는 일본어 학교에서 1년 언어를 배운 후에 시험을 보고 입학한 케이스라 한국에서 대학으로 바로 가는 방법은 안 해봤지만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1학년 때 국민대학교에서 유학을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랑 국민대학교랑 연계가 되어 있어서 1, 2년 정도는 교환학생으로 오더라고요.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교환학생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저 때는 폴란드 친구랑 프랑스 친구도 있었어요. 단 살인적인 학비가 있지만 그것만 해결된다면 무조건 추천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니는 내내 매년 장학금을 받았어요. 저 때는 성적 장학금도 있었고요. 특별 장학금도 있었고 다양한 장학금 종류가 있었는데 받을 때마다 한 번에 30만 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죠. 그런 제도를 이용해봐도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면서 유학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도와주지 않으세요. 유학은 가고 싶어요.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하면서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 말고 도전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20대 중반을 넘어서 유학을 결심했고 1어를 단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에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학비 모으고 생활비 벌면서 그 긴 시간을 버텼거든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95% 이상의 학생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만 열심히 한답니다. 하지만 저 같은 5%의 학생들도 배움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겠죠.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니까요. 더 자세한 유학생활은 따로 업로드 할게요. 그때 다시 봐주세요. 부모님의 도움 1도 없이 혼자 일본에서 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단, 진짜 정말 힘들지만요. 그래도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우리? 그럼 오늘도 써니케이 핸드메이드 클래스였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요.